일본 최대의 아이돌 연예 기획사 자니스 사무소가 드디어 디지털 음악 시장에 진출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는 디지털이란 세상에 둔감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일본의 국민 남성 그룹 아라시가 있습니다. 아라시는 지난달 처음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시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큰 뉴스거리도 아니었겠지만 아라시의 디지털 미디어 진출은 일본에서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자니스처럼 뉴 미디어에 인색한 회사가 이렇게 큰 도전에 나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라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 데 이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중국의 인기 SNS인 웨이보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이달 7일까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25만 명, 트위터 팔로워 수도 175만 명을 넘어서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아라시 정도의 그룹이 지금까지 SNS를 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니스는 그룹 멤버들의 초상권이나 음원 저작권 사용, 즉 노출도를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소속 연예인들의 브랜드력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반세기 동안 자니스가 추구해온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이 영업 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보수적인 일본 음악 시장의 영향도 큽니다. 세계 2위의 시장 규모를 지니면서도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디지털 음원 시장은 여전히 20%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의 60%가 디지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가 매우 더딘 편입니다. 그러나 CD 등 기존 매체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음원으로 넘어가는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절대 거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TV 등 전통 미디어보다는 유튜브 등의 뉴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자니스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도 변화에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니스 사무소를 나온 스마프 멤버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점도 자니스 구성원들을 자극했습니다. 스마프 출신 멤버들은 2017년 11월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 TV에 3일간 출연했고 관련 영상은 총 7,40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자니스는 자니 사장이 올 여름 7월에 별세하고 조카의 후지시마 주리 케이코가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예계 활동은 은퇴한 인기그룹 타케 치바사의 멤버였던 타키자와 히데아키가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의 경영진이 들어서고 자니스의 새로운 도전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토모시사가 올해 5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젊은 소속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SNS를 잇따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새 목표는 한국의 K-POP 그룹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노리는 것입니다. 일본 연예계가 이른바 디지털 쇄국을 하는 약 10여 년 동안 한국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K-POP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 아티스트 2위는 BTS였습니다. 일본 연예계는 이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일본 연예계는 후발주자로서 이제 K-POP과 경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오타 쇼이치는 아사히 신문이 취재해 지금까지 자니스는 일본, K-POP은 해외 시장을 양분했습니다. 앞으로는 라이벌 관계가 될 것입니다. 자니스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제야 디지털 음악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과 경쟁하겠다는 일본. 일본은 K-POP 그룹이 디테일한 안무와 노래 실력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계 팝 팬들은 K-POP 그룹과 J-POP 그룹의 극명한 실력 차이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